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양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신도시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양산은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 중심도시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산은 여전히 도농복합도시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어둡다는 말처럼 신도시 지역 외에 농촌과 원도심 지역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후보자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될 균형 발전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송민배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이전의 지역 개발, 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시야를 넘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지역의 단순한 행정구역별 구분이 아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아서 한 지역별로의 이후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금 같은 경우에는 물금 원도심이 있습니다. 물금 원도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금 신도시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물금 신도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들어와 있는 입주된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도심 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 주변에서 쇼핑을 하고 그 주변에서 관광을 하고 그 주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반된 일들을 지금 현재 물금 원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지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 균형 발전의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동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국회의원 후보님들이나 아니면 시장 후보님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원동 화재 끝, 그러니까 비둘기 바위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원동 원리까지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도로가 새롭게 개설돼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자연재해를 가지고 좋은 축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도심이지만 주변에 다른 할마트나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점점 이 낙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들에 대한 저희가 실제로 국회 안에서의 산업자원위원회나 아니면은 이후에 법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의 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양산시에서 도시계획이나 그리고 권역별 여러 가지 특성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권역별 사업들이 주로 양산시, 특히 양산시장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권역별 개발 사업은 이제 국비를 같이 진행을 국비가 투여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종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이제 잘 보면서 이제 자네는 야당인데 야당이 과연 힘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윤영석 의원님 지난 국회 4년 동안 예결특위 이제 활동을 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예결특위 한번 들어가셔서 예산을 많이 따오셨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신 거고요. 하지만 우리 경남의 야당 의원인 민홍철 의원님 유일한 의원이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4년 중에 3년을 예결특위 활동을 하셨습니다. 영남의 야당 의원의 힘입니다. 영남을 우리 당에서 챙겨야 될 의원들을 넣다 보면은 우리 당 내에 몇 안 되는 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든 중요한 상임위에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기반해서 저는 이러한 지역의 발전 공모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양산만 보더라도 지금 신도시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원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에서도 투자가 미흡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저도 이제 양산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만은 그 농촌과 지금 도시의 어떤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 격차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편익 시설의 문제, 이런 격차의 두 가지 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도농 간의 격차에서 소득 격차의 문제는 우리가 원동 미나리 축제 같은 것을 상당히 좋은 사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나리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약 20억 원 정도의 주민들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하북 지역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북 지역은 또 교통이 울산역 KTX로 인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통도사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과거에는 해인사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왔지만 지금 통도사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하북 지역의 그 축구장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그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의 스토리를 잘 발굴해서 한다면은 원동의 미나리 축제처럼 굉장히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게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도시와 원도시의 관계. 상당히 원도심은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또 시의 어떤 재정 투자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서 약 한 15년 근무하면서 서울시의 문화팀장으로서 인사동과 또 대학로와 삼청동 거리를 제가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의 그러한 그 어떤 역사와 또 문화성, 지금 이 자리가 거의 과거 양산 읍성의 이제 그러니까 북문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그러한 역사와 문화성을 잘 회복을 한다면은 우리 원도심의 그러한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예,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드시면서 이제 양산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통도사죠. 네. 그래서 통도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양산시에서도 넣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은 통도사 불교계와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통도사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도사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통도사 자체에서도. 그래서 주변 지역과의 어떤 조화로운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통도사 자체도 인식을 하고 있고 주지스님이나 이런 그 지도적인 스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고요. 이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회의원이 실제 국회에서 활동을 해보면은 각종 예산 모든 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 국비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95%는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옵니다.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5%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있는 공직자들과의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중앙부처와 또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저 행정고시 동기나 또 중앙부처 전체에 깔려있는 인맥이 국장급 이상의 한 1000명 정도가 제가 국무총리부터 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풀어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홍순경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신도시와 부도시가 누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우리 양극화가 확실히 차이 난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해결책으로 저는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카드를 한번 꺼내봅니다. 우선 신도시 인근인 정산마을을 서울의 경기단길과 해방촌길 이상으로 개발한다면 부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함께 이루어져 양극화 해소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중앙동, 북부동 일부 지역도 그런 리모델을 해서 그런데 우리 양산이 부도심이 확실히 저는 발전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원동명, 상분명, 하분명 지역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만들어놓은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소외된 이런 지역에 농촌용 도시가스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쓰면 양극화 해소에도 굉장히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마치시면 예.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잘 사는 양산 10대 개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프로방스 마을과 증산 문화 마을 조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금방 답변하신 내용에 빠져 있는 호텔형 실버타운과 워터피아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재원 조달은 어떤 식으로 하실지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호텔형 실버타워 건립은 우리 구도심 지역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편 지역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민자로 유치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설립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두 개의 공통 질문이 모두 끝이 났고요. 개별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